월산대군 이정에 처 승평 부부인 박씨가 죽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 잉태하자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다. 승평부 부인 박씨는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의 부인으로 연산군이 강제로 범한 큰어머니로 널리 알려진 여인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가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그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중한 미인으로 알려진 그녀는 1466년 8월 19일 의경세자와 소해왕후의 첫째 아들인 월산대군과 혼인하게 됩니다. 예종이 어린 아들만을 남기고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정유왕후는 자신의 손자들 가운데 자을상군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토록 했습니다. 당시 월산대군은 세조의 장손으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궁중의 실세였던 한명회와 인수대비의 결정으로 인해 왕위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씨는 그녀의 남편인 월산대군이 즉위했다면 왕비가 됐을 몸이지만 시동생인 성종이 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즉위하면서 그녀는 승평 부부인으로 승격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월산대군과의 사이에서 소생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488년 34살 되던 해에는 한 명의 자녀도 없이 남편과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박씨는 남편의 무덤 옆에 흥복사라는 절을 짓고 불공을 들이며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편 월산대군이 살아있을 때 인수대비는 패비가 된 윤씨를 대신하여 연산군의 보호를 자신의 큰 며느리인 월산대군 부인에게 맡겼습니다. 계모인 정연왕후에게 연산군에 대한 따뜻한 정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성품이 온화하고 후덕한 그녀가 어린 세자를 맡아 기르는 것이 가장 안심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산대군 박씨에게 아이가 없었으니 자신의 친아들처럼 정성으로 돌보라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실제 박씨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에 시조카인 연산군을 더욱 각별히 돌봐주었고 연산군은 그녀를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대접하였습니다. 왕실에서 병이 나면 사가로 피접을 나가곤 했는데 세자 시절 연산군이 병이 났을 때 을에 가는 곳이 바로 월산대군의 집이었고 잔병치레가 잦았던 연산군이었기에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월산대군의 집에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후 1499년에 자신의 3살 된 아들 또한 그녀에게 맡겨 기르도록 하였는데 그녀는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큰아들은 7살 되던 1503년 세자로 책봉되면서 궁궐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당시 박씨의 나이 49살이었습니다. 박씨는 3살부터 7살까지 4년을 직접 키운 연산군의 큰아들에게 정이 깊게 들었고 그녀는 아이가 보고 싶을 때마다 궁으로 들어가곤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연산군은 박씨에게 처소를 내어주고 그 처소를 자주 방문했는데 이로 인해 연산군이 박씨와 간통을 했다는 주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더욱이 연산군은 큰아들을 키워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쌀과 면포를 하사하는 일도 자주 있었고 심지어 어떤 때는 함께 밤을 지새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연산군과 박씨를 두고 온갖 소문이 난무했으니 특히 연상의 유부녀를 좋아하는 연산군인지라 박씨가 추문에 휩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박씨의 입궁에 뒤이어 남동생 박원종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하자 추문은 더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연산군의 큰아들을 기른 정 때문인지 흉악한 추문들을 들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입궁하였습니다. 이에 연산군은 그녀에게 종종 쌀과 노비를 하사했으며 부인이 큰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자 승평 부부인의 이름 앞에 대자를 덧붙여 승평 부대부인이라는 시호를 내릴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자신과 세자를 정성으로 길러준 큰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 추악한 소문의 실체에 대해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박씨는 수십 년을 과부로 지내며 불교를 받들고 믿어 월산대군의 묘 곁에 흥복사를 세우고 따라서 명복을 비느라 자주 그 절에 가므로 사람들이 혹 의심하기도 하였다. 왕이 박씨로 하여금 그 집에서 세자를 봉양하게 하다가 세자가 장성하여 경복궁에 들어와 거처하게 되면서는 왕이 박씨에게 특별히 명하여 세자를 입시하게 하고 드디어 간통을 한 다음 은으로 승평부 대부인이라는 도서를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밤 왕이 박씨와 함께 자다가 꿈에 월산대군을 보고는 밉게 여겨
뇌관으로 하여금 한 길이나 되는 쇠막대기를 만들어 월산대군의 묘 광중에 꽂게 하였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박 씨는 독실한 불교 신자로 당시 유교를 신봉한 관리들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부녀자와 승려 간의 간통 사건이 종종 발생하여 절에 다니는 여성을 음탕한 여성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흥복사라는 사찰을 세우고 자주 법회를 여는 모습들을 곱깝게 보던 유교 관리들은 박 씨를 음탕한 여성으로 간주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사관의 논평은 지극히 편파적으로 소문을 기술하고 있는데 연산군이 박 씨와 함께 동침하던 중 꿈에 월산대군이 나타나자 이에 분노하여 월산대군의 묘 구덩이 속에 쇠막대기를 꽂게 하였고 그때 천둥치는 소리와 같은 굉음이 들렸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관은 마치 설화 속의 이야기와 같은 당시 소문을 서술하며 박 씨를 음탕한 여성으로 매도하기 위한 의도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1506년 7월 20일 박 씨는 5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당시 박 씨의 죽음을 두고 온갖 의혹이 난무했습니다. 월산대군 이정의 처 승평 부부인 박 씨가 죽었다. 사람들이 왕에게 총애를 받아 잉태하자 약을 먹고 죽었다고 말했다. 이 기록에서 보듯 그녀의 간통과 관련된 사실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식의 사론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 씨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박 씨는 이런 추악한 소문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입궁했고 연산군이 자신의 누이를 범했다는 것에 분개한 동생 박원종이 박 씨 사후 40일 만에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축출했다는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500년 동안 연산군과 월산대군 부인의 간통 사건은 연산군의 비정상적인 성적 만행을 대표하는 주요한 소재가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 정황으로 볼 때 이를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운데 월산대군 부인은 연산군보다 적어도 20살 이상 연상인 50대 여인이었고 평생 아이를 낳지 못했으며 모정에 굶주린 연산군에게 있어서 친어머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게다가 승평 부대 부인이라는 시효가 내려질 무렵 월산대군 부인은 위중한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였고 그녀가 죽기 일주일 전에는 박원종으로 하여금 누이의 병을 극진히 간호하라는 명까지 하달했습니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월산대군 부인이 연산군과 통정을 했다거나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박 씨가 죽고 얼마 뒤 중종 반정에 가담한 박원종은 연산군을 배신하고 반정을 일으킬 명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종의 만누이는 월산대군 이정의 아내로 폐주가 간통하여 늘 궁중에 있었는데 폐주가 특별히 원종에게 승정의 화자를 주니 원종이 분이 여겨 그 누이에게 말하기를 왜 참고 사는가 약을 마시고 죽으라 하였다. 이처럼 그녀의 동생 박원종은 중종 반정에 가담하며 연산군을 배신하고 반정을 주도할 만한 결정적 명분이 필요했기에 그는 죽은 누이가 연산군에게 간통당했다는 사실을 팔아 반정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구실을 삼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역사란 항상 승리자들에 의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그녀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중종 반정의 주역들에 의해 재편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연산군이 평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성적 만행을 강요하는 정신 나간 모습을 보여주었고 기분 내키는 대로 여성들을 범하는 행태를 보여주었기에 가까이서 지내는 여성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누가 되었건 성추문이 나도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통 사건의 진위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그 진실은 오직 연산군과 승평 부부인 박 씨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